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현 앵커의 휴가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제가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인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유가족과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이어졌습니다.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학사장교 동기들은 군복을 차려입은 뒤 묘비 앞에서 고인의 넋을 기렸고 가족들이 현충원으로 한데 모여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는 등 각각의 방법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현충일. 이른 아침부터 대전 현충원에 들어가기 위한 차량이 출입구부터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묘역엔 참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22년 전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전우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인 학사장교 동기들. 매해 현충일마다 묘비 앞에 서서 떠나간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명이 여기 순직해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때문에 계속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음도 찹찹하고 먼저 간 동기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편입니다. 한 여성은 새벽부터 경남 함양군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모셔진 대전 현충원까지 왔습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해 자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현충일은 명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가슴 아픈 어떤 그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모시게 된 것도 저는 좀 가슴이 뿌듯해요. 이런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대전 현충원 입구에 모여 백선엽과 유학성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5.18 민주항쟁 가해자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장을 위해 하루빨리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20년 넘게 지금 그런 규탄하면서 국립묘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립묘지법 개정 발의안은 항상 그 회기마다 있는데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이날 대전 현충원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참배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현충원 추념식을 찾았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보훈공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조치돼 숨진 고 변희수 하사가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이 결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교계 보수 시민단체들은 변 하사가 국가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함께 안장돼선 안 된다며 현충원 이장 결정 취소와 순직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어제 변 하사 유족이 신청한 대전 현충원 안장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성심당 열풍을 시작으로 대전이 빵의 도시로 거듭나면서 대전으로 이른바 빵지 순례를 오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반면 주변 상권은 침체된 경우가 많은데 대전을 찾은 관광객들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쏟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성심당 본점 내부가 전국 각지에서 빵을 사러 온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저희가 영동에서 일 보고 화성으로 집 올라가는 길에 대전 성심당 빵이 유명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어렸을 때 먹어서 기억도 잘 안 나가지고 다시 먹어보고 싶어서 굳이 이제 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성심당 고객의 8에서 90%가량이 외지 방문객들인데 성심당 빵만 사서 대전을 떠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늘 북적이는 성심당과 달리 침체된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성심당에서 빵을 구매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은행동의 식당과 카페 등 16개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관광객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이 성심당 본점을 방문한 뒤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면 인근 상생 매장에서 10에서 20%가량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성심당과 우리 은행동 상점가가 윈윈하는 건데 7월부터는 역으로 저희 업소에서 스탬프를 찍어오면 성심당 굿즈 같은 상품을 제공하기로. 대전 동구는 대전에 빵집 투어를 하러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원도심 빵집 정보를 담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숨은 원도심 빵 맛집 58곳을 지도에 그려내고
관광 명소도 함께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카페나 이제 빵집을 둘러보시면서 아, 이런 카페가 있었구나, 이런 빵집이 있었구나 하면서 특색 있는 카페나 빵집들을 대전 곳곳을 좀 더 둘러보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서 좀 더 기대가 되고. 대전을 찾는 빵지 순례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빵을 매개로 한 원도심 상권 살리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천안 아산의 한낮 최고 온도가 29.9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도 충청 지역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다가 낮 들어 태안 26도, 세종 28도, 대전 29도 등 26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모레 새벽 충남 서해안부터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대전 유성갑에서 내리 3선을 하면서 중진 반열에 오른 조승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추미애 관심사는 원구성입니다. 21대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충청권 출신 상임위원장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좀 기대가 큰데 도전장 내미셨죠? 21대 국회 때는 대전, 세종, 충남의 3선 의원이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한 분 계셨고 그분이 장관을 하시면서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없었던 사정이 좀 작용된 것이고요. 아마 이번 22대 국회에는 충청권 의원들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상임위원장은 이번에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바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그 위원장을 하게 되면 재선 때 제가 간사를 4년 했던 아무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쪽을 이제 만약 전반기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 갖고 있고요. 대전은 연구개발 분야의 상징적인 도시인데 이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이 예산을 좀 복원하자는 법안을 1호로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이제 같이 발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예, 아무래도 그 R&D 예산이 국가적으로도 그 미래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아주 안 좋은 삭감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 경제로 좁혀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R&D 예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 대전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R&D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과기부 장관을 과거와 같이 과기부총리로 승격을 시켜서 R&D 예산도 관리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대전시는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회의원 7분 모두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21대 당시에도 협치에 대한 것이 많이 이제 삐그덕거렸는데 이번에 좀 달라질까요?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시장과 국회의원이 각기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물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논쟁하고 토론하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논쟁이 필요 없는 주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선은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들도 저 사람 생각을 모르겠고 또 제 생각을 얘기해 준 것도 없기 때문에 서로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죠. 우선은 좀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산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 의원은 대전을 과학 수도로 만들자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이제 맛있게 이제 폐기가 됐는데 다시 한번 22대 때도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하시는지요? 예, 정확하게는 과학 수도 특별법의 내용을 담은 이제 법안 명칭은 대전 특별자치시법이었는데요. 예, 재추진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그 대전시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총선 전에 하지 말고 총선 지나고 나서 대전시 주도로 하겠다. 그게 대전시장의 공식적인 워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총선도 지났으니까 대전특별자치시법을 새로 내용을 좀 보완해서 대전시장님의 뜻을 제가 잘 받들어서 제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은
원구성을 보니까 원내대표도 그렇고 주요 인적 구성이 친명색채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것을 친명이냐 반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결속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대표 주변에 두어야 본인의 업적이나 실적도 많아질 것이고 정책 평가도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배척하고 누가 봐도 다 배척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렇게 선택할 리가 없고요. 그거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하던 25살 A씨 등 일당 2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 등하굣길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으며 소속 기사를 주간, 중간, 야간조로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일당 20명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고 타인을 폭행하는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1시 55분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거리에서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표지판을 찔렀고 이를 제지하려는 행인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관내 무역항 사용료를 징수해 지난달까지 약 70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달 동안 충남도 내 관내 무역항에서 거둔 무역항 사용료는 보령항 50억 원, 태안항 17억 원 등 총 67억 3,700만 원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에게서 지방무역항 사용료 징수 권한을 받아 올해 처음으로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충남에서만 한 달 사이 무려 2,843건이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음주운전과 이륜차 신호 위반, 보행자 무단 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이 637건이나 적발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지난해 같은 달 1,400여 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 행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는 민간협력 배달앱 땡겨요에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 시 지급했던 추가 캐시백 혜택을 6월 이후에도 계속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2% 캐시백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정책사업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600만 원을 활용해 혜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